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어느덧 이제 PT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22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동작, 자세, 모양이나 알려주면서 엉뚱한 근육으로 중량만 들게 하는 그건 이제 PT가 아니죠. 자, 스스로 자신의 근육을 사용하고 동시에 엉뚱한 근육을 통제하는 수준을 만들어 드리는, 자, 그러한 수준의 PT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 지금 이제 실제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인체에 대한 이해조차 제대로 시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들을 지도하면서 본인들이 전문적인 우리 몸에 대한 어떤 지식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조차 검색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쇼츠, 검증되지 않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듣고 그걸로 지도를 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분들이 심지어 돈을 내고 PT를 받으러 갔을 때도 무방비 상태로 우리 몸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지 않은 그런 트레이너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체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탄수화물을 먹지 마라, 무탄 운동을 해라, 단백질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 소변으로 빠져나온다, 기타 등등 지방 섭취를 하지 마라. 3대 영양소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에너지, 탄수화물은 뇌가 탄수화물만 사용한다는 것, 뇌의 어떤 기능의 유지와 신체의 모든 장기의 기능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 적게 먹었을 때, 많이 먹었을 때 질병이 발생된다, 꼭 먹어야 된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좀 공부시켜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식이 수준이 높아져야지만 그런 트레이너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공부를 시켜드리는 그러한 카테고리 영상이 지금 오늘 7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이 우리 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여러분들 어떤 인식의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앞으로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 앞부분의 멘트 부분을 조금씩 줄이겠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영상을 수월하게 본론만 좀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경청하실 수 있도록 좀 앞부분을 좀 줄이겠습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는 이제 출퇴근길에 이어셋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고, 또는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영상을 보시지 말고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영상 내용, 저의 말을 경청해 주시면은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편한 상태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좀 들어주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자, 오늘 7번째 주제는요, 이 앞전에 이제 3대 영양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지방의 섭취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얘기했었고요. 자, 오늘은 3부 영양소입니다. 3부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이제 물.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물입니다. 3부 영양소라는 것을 조금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비타민, 무기질, 물이라고 하니까 아하 하시겠죠. 자, 우리 몸에 이제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앞전에 이제 영상들에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3부 영양소는 뭐냐? 자,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근육을 키우던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어떻게 먹어야 될까? 저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자, 근데 트레이너가 이럽니다.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고, 뭐는 좀 과하게 많이 먹이고, 어떤 거는 막 절제해서 이거 무슨 풀만 먹어야 되고, 바나나만 먹이고, 감자 고구마 먹이고, 쌀밥 먹지 말라고 그러고, 현미만 먹이고, 방구만 뿡뿡 나오게 이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약간 이제 농담 섞인 말로 제가 지금 좀 전에 표현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다이어트를 하든 근육 성장을 하든 몸의 어떤 세포들이 변화하는 거죠. 지방 세포에 있는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갖다가 쓰는 기능, 근육 세포가 적정 부하를 받고 일을 해서 상처가 나서 세포가 커지는 거. 자, 이런 어떤 우리 신체에서 발생되는 인체 조직의 변화, 즉 우리 몸의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가고 있고 건강할 때 우리가 외부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해서 몸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게 정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을 때, 자, 그러면 다이어트나 근육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제대로 먹어야 되지가 아니고, 내 몸이 건강하게 원활히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게 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생존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내 몸의 모든 기능, 면역이나 면역체계, 소화기능, 모든 것, 우리 뇌의 기능, 모든 것, 이 모든 게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거기에 있어서 꼭 먹어야 되는 게 3대 영양소가 있고 3부 영양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루는 비타민, 무기질, 물, 이 3부 영양소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생존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꼭 먹었어야 되는 거. 너무 많이 먹었을 때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치명적, 너무 적게 먹어도 치명적, 적당히 먹었을 때 가장 좋다. 자, 그 부분도 이야기할 거고요. 자, 그러면 3부 영양소가 일단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냐. 그리고 근육 성장이든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을 하던 우리 몸이 건강할 때 비로소 운동을 할 수 있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영상을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대한 어떤 영양학적, 생리학적, 운동학, 해박적 지식을 이해하지 못한 트레이너는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먹지 말라고 하고 이건 또 먹으라고 그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거 따라하다 보면 큰일 납니다, 이제. 특히 이제 무기질, 나트륨, 다이어트 하는데 염분 섭취하지 마세요. 이런 놈도 있고, 또 염분을 과하게 먹이는 놈도 있고, 물을 엄청 많이 먹이는 놈도 있고, 하루에 1리터, 2리터 막 먹으라고 하고, 운동할 때 2리터 먹으라고 그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맹신하면서 어디서 자기가 모르는 걸 알아낸 것처럼 그러면서 막 시키는데, 공부를 하면 자기가 모르는 걸 알게 되고 모르는 걸 파헤치다 보면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우리 인체에 대한 어떤 신비, 이 우리 인체에 대한 모든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가 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분야든 전문가는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레이너들은 우리 몸에 대한 이해부터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체 실험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식, 지식의 수준을 제가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은 지속적으로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경청할 수 있으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부 영양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3부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물. 아니, 과연 우리 몸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가장 중요한 기능 한 5가지로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에너지 대사. 그럼 에너지 대사. 자, 비타민 B군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모든 과정. 이제 근육세포 안에서 이제 ATP 합성을 한다고 하죠.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이렇게 화학작용에 의해서. 자, 그러는 이제 모든 과정의 필수적인 효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에서도 B에 관련된 종류들의 비타민이 그런 역할을 한다.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크게 한다는 거죠. 그럼 비타민 B군이 섭취가 안 됐을 때는 근육이라든지 어떤 세포가 에너지를 갖다가 사용하면서 생존하거나 근육 같은 경우는 일을 막 해야 되잖아요. 수축기관.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신경계 신호 전달입니다. 자, 나트륨, 칼륨, 칼슘 등 무기질은 신경세포 간의 정기적 신호를 전달하여 근육의 수축과 이완, 심장 박동을 정밀하게 제어한다. 나트륨, 칼륨, 칼슘. 자, 나트륨, 칼륨, 칼슘. 이제 우리 흔하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운동을 하다가 또는 이제 야외 러닝이 요즘 유행했었잖아요. 막 땀 흘리고 막 뛰다 보면 경련이 일어나요. 막 쥐가 납니다. 쥐라고 하죠. 요렇게 해서 어떻게 쥐를 풀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고, 이건 전설의 고향입니까? 뭐예요? 자, 경련이 일어났을 때 이제 우리 몸에 경련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이제 수분 부족 또는 나트륨 부족, 염분 섭취 부족. 자, 근데 우리가 땀을 흘리다 보면 나트륨이 체내 밖으로 배출이 되죠. 땀과 함께. 그럼 뭐예요? 수분과 땀이 같이 나온다. 그러면 나트륨이 나오면 수분 보유가 안 되니까 물을 계속 먹어도 보유가 안 되죠. 더 쓸려 나가죠. 자, 이거는 요까지만 얘기하고. 자, 그러면 우리 근육에 나트륨, 칼륨, 칼슘이 무기질은, 이 무기질은 신경세포 간의 정기적 신호를 전달. 자, 뭐냐? 뇌에서 근육에 연결된 신경을 통해서 이 근육을 컨트롤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내 뇌에서 전기가 가서 근육에 전달될 때 이 전기의 강도에 따라서 근육에 수축하는 이 힘의 차이가 달라지거든요. 자, 살짝 수축. 자, 강하게 전기를 보내면 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트륨이 부족했을 때 이런 부분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뇌가 전기 신호를 보내지 않은 근육이 혼자 수축하고 있는 거죠. 발가락 종아리 막 허벅지 뒤에 막 복근 이런 데가 혼자 수축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운동을 힘들게 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의 무기질이 부족할 수 있다. 또는 수분. 자, 세 번째는 체계의 항상성 유지입니다. 물은 혈액의 양을 조절하고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며 세포로 운반을 하죠. 땀을 통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냉각수 역할을 합니다. 자, 냉각수 역할은 뭐냐? 우리가 운동을 하면 이제 세포 활동을 하니까 에너지를 쓰니까 세포가 뜨거워져요. 열이 나니까 체온이 상승하면 이제 몸의 기능에 좋지 않으니까 우리 뇌가 체온이 올라가는 걸 파악하고 이 체온을 식히기 위해서 이 더워진 수분을 배출하면서 몸을 식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유해야 되는 수분의 체내 수분 양이 줄어들게 되면 또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분의 역할은 우리 몸의 이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냉각수 역할을 한다. 근데 그런 사용이 돼서 수분이 빠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트륨, 염분이 빠져나가고 염분이 빠져나가니까 또 이제 신경 전달, 그러니까 근육 컨트롤 제어가 잘 안 될 것이고 또 경련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체온 유지를 위해서 땀이 나오는데 땀이 나올 때 나트륨도 같이 나오니까 또 근육 경련도 또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뭐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그냥 물을 마시는 것보다 이온 음료, 우리 무기질 같은 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음료수 보면 제일 먼저 들어있는 게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나 이제 게토레이 뭐 이런 종류가 있겠죠. 네 번째는 이제 골격 및 조직의 구조적 강화. 자, 칼슘, 인,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은 뼈와 치아의 밀도를 형성하고 비타민 C는 결합 조직인 콜라겐 합성을 도와 신체의 구조를 지탱합니다. 칼슘, 인, 마그네슘 그리고 무기질, 비타민 C. 자, 이 비타민 C는 이제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비타민 C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C라는 것만 모아놓은 이제 그 비타민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비타민 C. 그리고 이제 비타민 D 종류도 나와 있고, 칼슘인 마그네슘만 모아놓은 또 그런 영양제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런 거 있죠. 나 비타민 먹어요. 아, 그래요? 뭐 드시는데요? 자, 비타민 C 먹어요. 비타민 C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타민 종류는 다 드셔야 되고, 비타민 종류는 다 드시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특정 활동에 의해서 하나의 비타민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그러면 종합 비타민이 아니고 관련된 비타민을 하나 추가해서 먹어야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과대 섭취와 이제 적게 먹는 거랑 많이 먹는 거에 따라서 또 치명적인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산화 스트레스 방어입니다. 자, 비타민 A, C, E는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만성 염증으로부터 장기를 보호한다. 자, 비타민 A와 C, E,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 자,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운동을 하고 이러면 이제 몸의 체내 활성산소가 이제 높아지는데 수치가. 자, 그것을 뭐라 할까요? 이제 좀 제거하고 이거는 뭐 큰 뭐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화되고 활성산소 농도가 올라가니까 면역력이 저하되고 기능이 떨어지겠죠. 염증 반응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비타민 종류의 공급을 통해서 개선되고 유지된다. 근데 많이 먹으면 또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우리 권장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량을 섭취해야 된다. 자, 그러면 삼부 영양소가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얘기를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적게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건 좀 이제 빠르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해질 고갈로 인한 급사, 죽는다. 자, 무기질, 전해질 부족은 심장 근육의 전기적 신호 체계를 파괴하여 부정맥이나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상태를 초래한다. 심장 쪽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탈수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수분 섭취가 극도로 부족하면 혈액 농도가 짙어지고 혈류량이 급감하여 신장과 간을 시작으로 전신 장기가 기능을 멈추게 된다. 수분 섭취가 극도로 부족하면
자,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적게 먹을 수도 있지만 과도한 유산소를 하면서 나트륨 섭취를 안 하게 됐을 때 몸에 있는 수분이 빠지면서 탈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보디빌더들이 올림피아 무대에서 이뇨제 등의 수분 제거, 피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뇨제 등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장기 부전으로 이제 죽은 경우들이 있죠. 자, 세 번째는 면역 체계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이제 미량의 영양소인 비타민과 아연 등이 결핍되면 외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백혈구 수치와 활성도가 떨어져 사소한 감염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비타민, 아연 등이 결핍되면 면역 체계, 백혈구 수치 관련돼서 감염도가 올라가서 되게 이제 치명적인 거죠, 우리는. 자, 네 번째. 지금 이제 적게 먹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조직 변성 및 괴혈병, 구루병, 비타민 C나 D의 장기 결핍은 잇몸 무너짐, 상처 치유 불가, 뼈의 변형 및 골절 등 신체 조직 자체를 약하게 만든다. 비타민 C나 D는 장기 결핍, 장기적인 결핍, 지속적으로 C나 D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어졌을 때, 뭐 잇몸 같은 경우는 잇몸의 무너짐, 그리고 뭐 상처 치유 불가, 다쳤을 때 회복이 좀 더딘다는 거, 뼈의 변형 및 골절, 이런 부분들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악성 빈혈 및 산소 공급의 차단입니다. 철분이나 비타민 B12, B12 부족은 혈액 내 산소 운반 능력을 상실시켜 뇌기능 저하와 만성적인 장기 산소 부족 상태를 만든다. 철분과 비타민 B12는 산소 운반 능력이 상실되고 또 그러면 우리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 뇌의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와 수체의 기능, 호르몬의 기능, 모든 장기의 기능, 뭐 신진대사, 뭐 갑상선 모든 게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철분과 비타민 B12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삼부 영양소를 좀 과다하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겠구나. 자, 그러면 잘 챙겨 먹어야지 하고 많이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안 먹다가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가 뭐 나트륨 먹지 마세요. 뭐 염분 많이 먹으세요. 수분 많이 섭취하세요. 이렇게 과하게 막 시키는 거를 하다가 야, 이거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너무 많이 먹던 거를 아예 안 먹던지 또 안 먹던 거를 너무 많이 먹게 되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삼부 영양소 과다 섭취 시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 5가지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비타민 A와 D는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간에 축적되어 간 기능 파괴, 두개강, 내압 상승, 중추신경계 손상을 유발한다. 가장 중요한 거,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누적된다는 거, 그래서 간 기능이 파괴된다는 거. 요것만 아셔도 됩니다. 간 기능이 파괴되면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 비타민 종류를 저장했다가 우리 몸에 풀어놓는 게 간인데 유연하게 저장하고 합성하고 풀어줘야 되는데 과하게 먹었을 때는 이게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배출도 안 되고 간 기능을 파괴시킨다. 간 기능이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간 경화나 간암이나 간암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죠. 그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과하게 먹었을 때 수분 중독 및 뇌부종. 단시간 내 과도한 물 섭취는 혈중 나트륨 농도를 급격히 낮추어 세포 내로 물이 침투하게 하며 특히 뇌세포가 팽창하여 발작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 혈액의 점도와 농도가 있죠. 혈액 안에. 근데 과도하게 수분을 단시간에 많이 먹으면 이 혈액 안에 수분의 비율이 너무 올라가고 그게 뇌로 갔을 때 뇌 세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적당량이 이동하면서 세포로 적당량의 수분과 에너지와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비율이 수분의 양이 늘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 세포도 수분을 갖고 있지만 그 수분의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뇌세포가 팽창하여 뇌는 우리 두개골 안에 뇌가 약간의 수액 같은 데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근데 이 뇌가 팽창을 하니까 이 주변부의 압력이 세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뇌가 이제 팽창하여 발작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자기 회원을 붙들고 회원님 운동할 때 2리터의 물을 드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한 달, 두 달 2리터씩 먹다 보면 두통이 오고 잘못하면 회원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할 때 2리터 막 1리터 물 먹으라는 트레이너들 쉣이에요, 쉣. 자, 우리 몸에 이해가 안 돼 있는 트레이너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신장 결석 및 요로 손상. 칼슘이나 비타민 C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배출 과정에서 결정이 형성되어 이제 신장을 손상시키고 극심한 통증, 요로펫을 일으킨다. 칼슘이나 비타민 C는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 어디서? 신장에서 또는 이제 방광까지 이렇게 이제 결정이 형성돼서 그걸 이제 병원에 가서 깨트려서 내보내야 되는데 요로 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요로가 엄청 아프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칼슘이나 비타민 C를 과도하게 먹을 경우 또는 아까 얘기했죠. 수분 섭취가 너무 적었을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칼슘이나 비타민을 너무 많이 먹던지 아니면 물을 너무 안 먹던지 이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혈관 석회화와 심혈관 손상. 자, 과다 섭취입니다. 특정 무기질, 칼슘 등의 과잉은 혈관 벽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 동맥 경화를 가속시키고 심근경색이 올 수 있는 어떤 조건을 크게 확률을 높인다. 칼슘, 혈관 벽에 딱딱하게, 그러니까 혈관 벽에 이제 이렇게 코팅되듯이 달라붙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혈관이 작아지는 효과를 얻고 그만큼 심장 쪽으로 가는 혈관이 그렇게 됐을 경우 심장마비로 이제 죽을 수도 있다. 과도한 무기질, 칼슘 등의 섭취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트륨 과다로 인한 뇌출혈. 자, 염분 섭취를 많이 하면, 과하게 먹으면 뇌출혈이 올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이 많이 빠져나온다니까 나트륨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온 음료 적당히 먹는 게 아니고 갑자기 소금을 막 퍼먹어요. 엄청 많이 먹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나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한계치 이상으로 끌어올려 뇌혈관의 파열을 유도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 나트륨이 적정량이 우리 몸에 보유가 돼야 되고 적정량을 먹어야 되는데 과소 먹던지 너무 과대하게 먹으면 수분 보유량도 늘어나게 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혈압을 한계치 이상으로 끌어올려 혈관 안에 이제 혈압을, 왜냐면 얘가 이제 안에 나트륨 때문에 수분이 꽉 차니까 이게 혈관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압이 꽉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뇌혈관 쪽에 조금 모세혈관이나 조금 가느다란 혈관들이 있었는데 약간 또는 어떤 문제가 좀 있던 혈관이 있던지 아니면 이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무기질 과잉 섭취로 혈관 안에가 좀 딱딱하게 뭐가 차서 혈관이 좀 얇아진, 안에가 좀 가늘어진 상태, 혈관 안에 뭐가 침착이 돼서 갑자기 압이 올라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근경색, 뭐가 이제 이동을 하다가 걸린다든지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뇌 쪽의 혈관이 파괴돼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자,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타민 종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기질,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이제 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던 부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내가 요거는 정말 몰랐구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놀랐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당연히 먹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지만 실천을 못했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안 먹었을 때, 너무 적게 먹었을 때도 병이 생길 수 있고 많이 먹었을 때도 병이 생길 수 있구나. 이런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비타민 종류는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다 나오니까 많이 드십시오. 단백질도 얘기했잖아요. 단백질 과하게 먹어도 소변으로 나오니까 많이 먹으라고 해서. 단백질 소변으로 안 나와요. 소변으로 나오지만 안 나오고 축적될 수가 있어요. 안 나오고 축적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그게 질병이 된다라는 걸 몰라요. 우리 몸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많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부 영양소에 관해서도 무지한 트레이너들이 많아요. 안 먹어도 된다. 다이어트 하는 회원님한테 나트륨 섭취하지 마세요.
자기 운동하는 회원님한테 운동할 때 1시간에 수분 2리터씩 드세요. 이런 거 뭡니까? 무식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우리 몸에 대해서 몰라. 그런데 10회에 50만 원, 60만 원, 뭐 100만 원 이상 유명한 뭐 헬스 트레이너, 뭐 유명한 선수? 본인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그럴싸한 걸로 회원을 지도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을 인체 실험 대상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죠. 여러분들 PT 받으러 가서 트레이너가 몸이 좋아요.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해. 다 그럴싸하게 들려. 자, 이런 거 잘 모르고 따라하다가는 여러분 질병 생겨서 죽어요, 죽어. 죽는다고. 정말 걱정할 일이에요. 제가 지금 약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요즘 운동 분야의 트레이너들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황당해서 웃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트레이너들을 만나지 않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원활한 어떤 식사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일단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양질의 운동 과정 이것도 막 과학적으로 해야 되죠. 뭐 그냥 막 무겁게 들고 엉뚱한 근육으로 막 그냥 느낌만 온다고 근육을 막 하는 게 아니고 근육을 제어하는 수준 부상이 오지 않겠죠. 내가 목표로 하는 가슴 근육을 사용하되 기능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대신 이를 사용하던 우리 인간은 어깨랑 팔을 잘 써온 동물입니다. 그래서 가슴 운동을 해도 어깨랑 팔로 하려고 하고 등 운동을 해도 어깨랑 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 근육을 또는 광배근, 등 근육을 사용하게 해드리고 어깨랑 팔을 쓰지 않는 수준을 만들어 드리는 게 PT예요. 근데 요즘은 다 동작 자세 알려주고 가슴에 좀 느낌이 오면 우리 회원님 잘하고 있어요. 그런 수준입니다. 왜? 자기들도 그런 수준의 운동밖에 해본 적이 없거든요. 높은 수준을 배워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한 영양학적, 생리학적, 운동학적, 해부학적 모든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하고 있어요? PT라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은 돈을 내고 지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도 약간 뭐가 예매하게 이상하게 나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식의 수준이 올라가야지만 그런 놈들한테 엮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0명의 트레이너들 중에 한두 명만 진짜 전문가다. 어떠한 분야든 실제 전문가는 소수일 수밖에 없다. 왜요? 여기가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삼부 영양소 중요하구나. 내가 다이어트나 근육 성장하기 전에 또는 뭐 보디빌딩을 하고 있는 분들 또는 지금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뭔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몰랐던 걸 알았다. 이게 쉽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운동도 쉽게 하면 안 돼. 내가 일단 건강해야 되겠구나. 좀 여러 가지 알게 된 부분들이 있었으면 저는 정말 이 영상이 능력을 발휘했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 영상부터 좀 순서대로 보시는 게 전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지금 촬영되는 이 영상들,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은 네이버에 JM 워크아웃 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 과정들도 있었으니까요. 지금 업로드된 영상들도 카테고리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좀 보시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JM 워크아웃 공식 카페가 있다라는 거 가입자 수가 많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입하는 분들은 없겠죠. 설마. 자, 그래서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리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문가의 수준을 알게 되고 또 그러한 수준의 트레이너들을 분별해서 지도를 받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거나 노력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올바른 운동 분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좋아요를 통해서 다음에도 또 다음 영상 올라오면은 또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편안하게 출퇴근길 또는 주무시기 전에 또는 운전을 하더라도 영상은 보지 마시고요. 저 잘생기지도 못한 얼굴을 꼭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경청해 주시면은 여러분의 인식의 수준이 향상되면 저는 그걸로 만족한다. 자,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